네, 늦은 시간에 저는 여기가 지금 11시 정도 됐는데요. 한국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마 6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닌가요? 5시쯤, 4시쯤 됐겠군요. 4시쯤. 네. 초록수박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시험 좀 잘 치르셨나 모르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달려라 선생님. 네. 제가 뭐 전문적인 방송인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들 가르치는 교육자인데, 네. 근데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는지. 어저께 제가 아직 이것저것 여기서 지금 제가 아주 일이 많아서 봐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네, 맑은 김 선생님. 네. 이게 뭐죠? 저기를 이용하면, 줌을 이용하면 얼굴도 좀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거 해놓지는 못했고요. 네, 다운잉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냥 일단 이것저것 제가 너무 많이 바빠갖고 방금 전까지 일을 좀 끝내놓고 부랴부랴 잠깐이라도 방송을 좀 켜서 선생님들하고 얘기 좀 나누고 그래야겠다.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아니면 뭐 아무도 없으시면 그냥 혼자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유튜브에다 올려놔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하여간 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게 매해 제가 느끼는 바이지만 이게 쉽지 않은 하루하루의 과정들을 겪고 계신 거라서 하여튼 위로라고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위로가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잠깐 들은 말은, 아직 문제를 못 봐서 미안해요. 근데 잠깐 들은 말은 B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많이 어려우셨나요? B형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B형이. A형은 좀 괜찮으셨고요. 선생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채팅밖에 없어서 채팅에 참여해 주시면 네. 마지막에 B형 세 문제 모르는 거 괜히 남겼다가 시간 10분 남았는데 울다 후다닥 쓰셨다고요. 달려라 선생님은 종치기 2분 전까지 풀었다고요. 상대적으로 B형이 어려웠다는 얘기지 결코 A형이 쉬웠다는 건 아니고, 제가 네, 도인부 선생님, 그래서 서술 연습을 그렇게 자꾸 시켜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채점자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던 건데, 어쨌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좀 차근차근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가 봐요.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 어떤 것도 속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하나 그렇게 하겠고요.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류현정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네, 소루 선생님 안녕하시죠? 네, 전미양 선생님 그게 그래요. 그런 형태의 시험 문제를 그렇게 풀고 나오면 이게 도대체 뭔지, 이걸 도대체 맞게 쓰고 내려온 건지
막 그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가 답인지 모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무지하게. 아유, 어떻게 하면 좋나. 선생님들이 그냥 아주 힘드셨겠네요. 일단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시험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힘들지만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요. 오! 신웅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하네요. 네. 주희가 문제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김은정 선생님. 기억하셨어. 그 시간에 계셔서. 다행입니다. 루미녀 만세 삼창하셨어요? 같이 해서. 네, 여기 지금 공부하러 저는 온 거고, 또 여기 와서 정말 딱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딱 준비하고 거의 이제 그때는 코로나가 거의 없었으니까 준비하고 이제 공부하러 가야겠다라고 하고 와서 겨울에 준비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중에 사실은 굉장히 희한한 체험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서 지인들하고도 거의 떨어져야 되고 또 수험생 분들에게 잊혀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죽음 얘기를 꺼내서 그런데 살짝 마음속에서 나는 이제 뭔가,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죽음이란 표현은 제가 너무 했고요. 은퇴하시는 분들의 마음, 저도 은퇴를 마음을 먹고 여기를 왔던 거라서 부모님들 은퇴하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거를 굉장히 크게 느끼는 중에 선생님들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할 것 같아서 저도 제가 바쁜 시간, 제가 자는 시간 좀 쪼개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1년을 했는데,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하시라고 이렇게 때로는 푸시를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다독거려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 오면서도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올해와 같은, 제가 시험지를 더 분석을 해야겠지만 딱 끝나자마자 선생님들이 저한테 막 보내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서술형 많아진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그런 입장들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쪽 부분으로 준비를 시켜드렸어요. 그걸 준비를 시켜드리느라고 사실은 좀 고백을 하건대 학원 강사 같지 않은 이제 학원 강사도 아니지만 학원 강사 같지 않은 수업을 했었어야 됐어요. 정말 원칙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만약에 작년까지 시험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원고지 했을 때 결코 그렇게 쓰라고 가르치질 않았었거든요. 이때는 결국 서론도 2줄도 쓰지 말고 그냥 한 줄에 끝내라고 하고, 결론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교사로 마무리 져서 그냥 하라고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특히 2019 교육과정 형태가 되고 놀이 중심의 형태가 되어서는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는 스페셜리스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시험 문제는 결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다. 물론 그렇게 바꿔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일단 제 말을 하느라고 선생님들 이름을 다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한미경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이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도 특히 교육 직렬로 시험을 봐야 되는 선생님들의 내용을
좀 알려드려야 돼요. 일반 분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직렬군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직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이 교육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교사로서 국립유치원 혹은 국립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시험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만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교사로서 이렇게 갖춰야 되는 거를 검증하려고 하는 시험의 형태가 이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조금씩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준비를 시켜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메인 말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푸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원칙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는 선생님들이 첫 번째는 정답이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으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컷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건 몰라요. 그리고 이런 류의 시험을 준비를 하는 그리고 채점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함부로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아무도 진짜 신윤 선생님 말씀대로 아무도 모르고 그거는 그렇게 따질 문제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해 하실까봐 제가 이걸 켰는데요. 그걸 하실 이유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제 내가 1차건 2차건 나는 끝까지 시험을 봐야 된다. 이건 제가 1년 내내 드렸던 말씀인데 끝까지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셔야 되고 그 끝까지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꼭. 사실은 그래서 구술 면접과 수업 실현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한 형태의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마이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2차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실 일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2차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뭐 답에 관련돼 있는 거가 뭐가 정답이다 어떻다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렵고 예컨대 뭐 컨트롤과 매니지먼트를 여기서는 같이 쓰느냐 사실은 용어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다른 상황에 쓰는 거를 확인을 좀 했지만 우리나라의 책에서는 이것저것을 같이 쓰는 경우들도 있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민경 선생님. 그러시군요. 네. 그러셨군요. 이명수어. 잘하셨어요, 선생님.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시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를 출제하는 영역이나 출제하는 형식이나 출제하는 내용이나 이런 건 다 그 출제하시는 분들에게 맡기고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걸 일단 기본으로 깔고 우리는 시험을 신청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면 그분들이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시험을 보지 않고 우리는 대안적인 형태의 교육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늘 수험생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수험생분들의 입장에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성을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수험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이렇게 늘 힘들어야만 할 것인가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마음이 피해의식도 많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져요. 항상 뭔가 도전하는 입장, 항상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관점을 어떻게 읽어줄까, 읽어주지 않을까, 우리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탁 우리를 잡아서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우리 입장에서는 하시지만 시험을 출제하거나 주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진짜 준비가 된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거르는, 그러니까 신육선의 말씀은 좀 이렇게 좀 급진적인 얘기고요. 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한 형태의 표현일 수 있겠다. 저라면 그 표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거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이든 초등교육이든 중등교육이든 교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1순위는 어쨌든 이 불안정하고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가장 안정적인 게 바로 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무원의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하는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짜로 지식으로 준비되고 스킬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애티튜드와 밸류가 정말 갖추어진 사람들이냐, 그래서 교사로서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느냐, 인성적 자질을, 그래서 우리가 인성적 자질을 그렇게 많이 시험을 봤던 거거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또 그걸 어떻게 시험을 출제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을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험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여기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키를 열어서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제대로, 이 문에 맞는 키를 제대로 갖고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래서 1년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것도 수업이라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건 한 40%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업이라고 하는 형태 내에서 그 한 줄 한 줄 용어 하나하나만 외워서 시험을 보는 시대는 진짜 간 거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고 알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시험은 마치 제가 느끼는 건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 약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언어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이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 잠깐 이렇게 탁탁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매일 그 언어를 써야 되고 매일 그 어휘를 사용을 해야 되고 적재적소에 그걸 적용해 봐야 되고, 누군가가 보여주는, 마치 아이들이 보여주는 장면을 유아교육학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다시 피드백을 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와 내가 하나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검증을 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시험 문제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제가 그 시험 문제를 저라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러 들어간다면 계속 그 부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대신에 그 많은 어려움 중에 다행인 건 뭐냐면,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내가 느끼는 어려움을 같이 느끼면서 시험을 치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업 시간에도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런 것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툭툭 나눠서 이렇게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진짜 전직 교육을 받으면서도 나는 유아교사로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하고 있는가. 또 나는 현직 경험이 있는데도 과연 내 현직 경험에서 있었던 것과는 별도로 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내 몸 안에는 녹아들어 있어서 지식으로, 이론으로, 기술로, 태도로, 가치로 녹아들어 있어서 그게 이 토요일 오전에 봤었던 이 시험 안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겠는가. 심지어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른 직업군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직업군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외국에 제가 있으니까 한국에 있지 않으니까 여기로 비유로 얘기를 해드리면 외국에서 교사가 된다는 건 정말 말을 잘하고 정말 글을 잘 써야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교사가 된다는 건 의사들이 사용하는 급의 언어적 능력을 갖고 있어야, 간호사분들이 사용하는 급의 그게 거의 최상이거든요. 그 급의 걸 갖고 있어야 우리는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이 북미 지역에서 유아교육 교사로서 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무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을 상대한다든가 할 수 없어요. 교육과정을 실행한다든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정말 능숙하게 사용을 하고 교양 지식, 이론 지식, 그 다음에 인문적 지식, 과학적 지식, 예술적 지식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거를 검증하는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초등 선생님들이 우리보다 조금 빨리 배움 중심, 그다음에 학생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서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초등 선생님들한테 나왔었던 불만이 뭐였냐면 이 못하겠다. 우리한테 적어도 뭐 매뉴얼을 주거나 뭐를 줘야 우리가 이걸 하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이런 게 말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초등 선생님들한테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린 이미 하고 있는 거다. 근데 하기가 어려운 것뿐이다. 우리도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은 초등 선생님들의 입장이나 초등 선생님들의 어떤 환경 조건이면 우리는 벌써 들고 날았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상형을 여기서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매뉴얼을 원했던 것이고 나의 선배 되시는, 나의 선생님 되시는 선생님들은 그 매뉴얼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9 네, 맞습니다. 글쓰기가 아주 큰 비중이에요. 네, 한민경 선생님이 상황을 제대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제가 도움이 되네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큰 시험이고 진짜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우리에게 연구를 하셔서 알려주시고 하셨던 그 선생님들이 이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셨고 이 분위기 속에서 이미 고민을 무척 하셨고 그걸 어떻게나마 세상은 한꺼번에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나마 조금씩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시작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사가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2차를 얘기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감독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딱 그 사람이 와서 수험 번호 얘기하고 첫 마디를 딱 했을 때부터 저 사람은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다가 이분들 눈에는 들어올 정도로 사람들의 몸의 가치와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탁 갖춰져 있으면 저 사람은 국립유치원 교사에게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팍팍팍팍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게 장장 몇 개월 동안에 사실은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시험 기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인턴 기간 없잖아요. 응? 우리는 지금 인턴 기간 없잖아요. 그리고 인턴을 하면서도 실제로 가서 교육 활동을 하면서도 위에 선배 선생님들이 우리의 당락을 결정할 점수를 주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건 갑자기 바뀌고 힘들어서 굉장히 어렵고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가는 길이 맞긴 한 겁니다. 왜 내 때 그렇게 될 거냐, 이게 솔직한 심정으로 속상한 심정이지만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1차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2차에서 자, 얘기하겠습니다. 자, 2차를 제가 이걸 킨 이유가, 2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아주 가까이 있어서 잘 가르쳐 드려서 지금 현직에 가 있는 선생님이 1차를 시험을 잘 보고 2차를 준비를 할 때 저한테 제가 한번 좀 큰 소리로 혼을 냈다기보다는 좀 잘못된 점을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앞에서 노량진가에 돌아다니는 만능틀이란 말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만능틀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만 더 쓰면, 계속 그러셨거든요. 만능틀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만능틀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 중에 걸리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건대 그건 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만능틀이라고 하는 거를 누가 이름을 무슨, 제가 농담 삼아서 가제트도 아니고 가제트도 생활도구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수업이 안 돼요. 아니, 놀이 사례 이해자료나 이런 것들 한번 봐보세요. 어디 거기에 얽매인 게 있나. 그거 가지고 교사가 돼서는, 절대 그거 가지고 교사가 돼서는 가서 그냥 한 달 만에 사표 내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노량진 수험가를 좀먹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량진 수험가를 좀먹는. 내가 그런 걸 제가 노량진의 수험가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 얼굴에 침 뱉는 것도 맞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그러나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건,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고착되는 순간 수업은 안 됩니다. 놀이 이해자료와 놀이 실행자료, 그리고 놀이 사례 운영집을 꼼꼼하게 보세요. 그걸 외우려고 들어도 안 됩니다. 1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제가 3가지를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늘 하던 얘기인데 3가지를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제 논문에 들어갈 거라서 나중에 혹시 어딘가 보면 이건 제가 먼저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꼭 학문적으로 검증을 좀 해볼게요. 근데 저의 경험상 대한민국의 유치원 교사는 3가지 능력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문학적 상상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놀이 사례집을 한번 봐보세요. 놀이 사례집을 보면 아이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세팅, 장면으로 보고 그 장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교사가 상상해내지 못하면 그건 놀이 중심의 수업이 안 됩니다. 놀이 중심의 수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지셔야 되는 건 문학적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의 놀이 세계를 알아야 문학적 상상력이
발휘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예술적 감수성입니다. 예술적 감수성이라고 해서 음악, 미술, 움직임과 춤, 그 다음에 극, 예술,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에서 무엇이 조화롭고 무엇이 아름답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을 모두 갖추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말하는 겁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가치와 의의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혼자 놀이를 하는 아이에 대해서 심리학적 베이스만 가지고 공부하고 졸업해서 준비했었던 모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속에 쟤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쟤는 혼자 놀이를 하는 과정에 내가 분명히 뭔가 빨리 개입을만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으로만 가게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예술적 감수성이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그 아이 자체로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그 예술작품이 갖고 있는 그 조화로움에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과학적 합리성입니다. 과학적 합리성. 이게 또 자연 탐구에만 해당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행하고 있는 형태의 있는 그대로의 양적, 질적 의의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이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시간, 공간, 자료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범위인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매일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논리적이어야 돼요. 선경험과 후경. 뒤로 얘기한다면 바로 그 경험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2차를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를 다시 읽으시고 당연히 누리과정 해설서를 기본에 깔고 있어야겠죠.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를 읽으시되 이 문학적 상상력, 과연 내가 교사였다면 이 장면 안에서 무엇이 보였을까?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 안에 장면 안에서 나는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그걸 손으로 쓰기 하면 계속 말로라도 해보셔야 돼요. 아이들은 전에 어떤 경험일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 우리로 얘기하면 소꿉놀이를 많이 한 선생님이 진짜로 좋은 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놀이의 맥락과 생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과정일 것이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꼭 이 세 가지, 문학적 상상력, 예술적 감수성, 과학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를 보시고요. 놀이 운영 사례집도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고 지금 만능 틀에 근거해서 만약에 게임이 나온다면 처음에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아이들을 모으고 세 번째 집단으로 나눌 때도 어떻게 나누고 마지막에 뭐를 하고 그래서 점수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는 이겼고 그래서 박수 쳐주고 그래서 재게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뽑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안 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나왔었던 형태의 문제에 줄을 주고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줄을 주고 선생님이 15분 동안 그래서 가서 확인하기 시작을 했던 것 줄 보고 도입만 하시오도 할 수 있고 그죠? 줄 보고 전개만 하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업을 관찰하시는 점수를 주시는 선생님들은 이 선생님이 줄인데 음악을 선택했나? 이 선생님들이 줄인데 미술을 선택했나? 이 선생님이 줄인데 과학적 활동으로 넘어갔나?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떤 얘기였고 이 이후로는 어떤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문학적 상상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예술적 감수성으로 평가자들은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논리적 합리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점핑되지 않고 수업의 과정이 갑자기 막 퉁퉁 뛰지 않고 당연히 연결되고 개별 아이들과도 상호작용하고 전체 아이들과도 상호작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먼저 와 닿아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 과정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1차에서 시험 문제를 바라보실 때도 여기가 뭘 물어보는 것이냐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는 가실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는 뭐랄까요? 현장을 먼저 간 스타일이죠. 그리고 제 논문도 교사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저를 지도해 주시고 하셨던 존경하는 선배님, 그 다음에 교수님들께서도 교사 생활을 충실히 하고 관심 있는 쪽이 그런 쪽이라면 관련된 직업군을 찾아볼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이유들 맞추어서 했는데 저는 지금 수험생 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느끼실지는 몰라도 이게 진짜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제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고민하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고민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고 계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차로 가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들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류를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올해는 여기까지만 시험 문제를 내고 내년에는 여기로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야속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해 주셨던 분들이 야속하고 그러시지만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한민경 선생님. 아우, 반가운 이름이네요. 김경진 선생님. 네, 진짜 반가운 이름입니다. 네, 나중에 제 메일이나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산적해 있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연락을 하셔갖고 지금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유튜브는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통교하고 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유튜브를 좀 이용을 할까. 어쨌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제가 가까이 있어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일일이 체크를 하고 이렇게는 못 해드려도 어떤 방향으로 보셔야 되고 혹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시거나 하면은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은 지금 일요일 저녁 시간일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이라도 좀 들어와서 놀이 사례집에 해당되는 걸, 그러니까 수험생의 눈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그걸 개발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수업을 실제로 하신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시죠. 그러나 이게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는 수험생으로서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가져와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지를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그게 제 본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민경 선생님 옆에서 응원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으로 할 거고요. 할 수 있는 입장으로 그 다음에 할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 이거는 기본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그것까지 뭘 어떻게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놀이 사례 운영 자료집 보면서 제가 이해하는 한, 그건 이제 100%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해하는 한, 그 다음에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는 한,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떤 점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그 채팅창을 열어놓기는 하되 이 화면 안에 들어가게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어떤 입장이나 생각들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가까이 계신 선생님들하고 전제 조건, 만능틀이라고 하는 걸 깨는 전제 조건 하에서, 두 번째, 그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를 적용하는 입장 안에서, 세 번째, 매일 수업 계획안을 쓰시고 매일 수업 실현을 하시고 매일 상대에게 보여주시고 상대로부터 피드백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 왜냐하면 이게 진짜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되는 내용인데 그걸 이 단기간 내에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예요. 제가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못했고요. 그 전해까지는 노량진에 있는 사무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각 방에다가 선생님들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있게 한 다음에 되는 대로 불러와서 다시 이렇게도 하고, 그 전전에 계속 그렇게 해서 정말 저도 피를 말리고, 수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피를 말리고, 하다가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겠다고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결코 수업 실현 상황에서 그거를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자를 설득하는 게 문제인데, 평가자로 하여금 손이 움직여서 답을 하도록 하는 게 문제인데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한민경 선생님 나중에 우리 김경진 선생님이랑 잘 해서 하실 수 있으면 먼저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거, 선배님들이랑 그 정책 결정자분들이랑 그런 분들에게 이 교사를 뽑는 교육에 있어서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근본적인 게 뭐냐면, 교사가 알고만 많이 있어도 힘듭니다. 기술만 좋다고 해도 힘듭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원천의 그 마음에서 진짜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글로 쓰는 걸, 기본적인 지식을 확인하고 글로 진술해서 논리로 완결시키는 걸 1차에서 봤다면 2차에서는 이제 말로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말로 해야 돼요. 이게 주저리 늘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2차 구술에 관한 건 논술을 하시면 얼추 이렇게 확인이 좀 되실 테니까 그 부분으로 좀 맡기고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완전히 중요한 건 우리가 수업을 잘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상황과 조건 안에서 그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요약을 할게요. 그래서 월요일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저 여기가 일요일이라 저도 아이들한테 조금 시간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적어도 한국 시간 화목토 아니면 화목 이틀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시라고, 어떻게 봐야 된다고,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보시라고 좀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매일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으면 내서 놀이 사례 운영 자료집을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치원 교사,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INJ 뭔가 하여튼 IN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한 20년 교사 생활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 MBTI 검사에서 나온 게 그냥 천상 교사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좀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유튜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내용은 유튜브로 만날 것, 그 다음에 대략 아침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시간 아침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 시간에 대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유튜브가 켜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놀이 사례 운영 자료집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얼른 스터디 조직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해 보시고, 물론 그게 제가 바라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라서 그러나 뭐 그렇게 해서 문 닫고 들어가신 분 한 자릿수 안으로 합격도 시켜보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험 과정의 변화 과정을 특히 뭐 2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 과정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 뭐 관건은 지속성입니다. 저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속성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도움이 좀 된다면 제가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살아가는데 좀 후회되는 일은 안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뭐 급하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뭐 더 체계적이면 좋겠는데 한국에 있는 학원분들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될 입장이고 생각이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좀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 2차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게 조금 더 시간 내서 보고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재촉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하시지 마시라 꼭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잘못하면 불안장애 와요. 진짜로. 불안장애 오니까, 내 점수가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고민입니다. 스트리밍 한 거를 또 올려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그리고 이미 9월부터 내년에 강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만약에 하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인텐시브 할 것 같고요.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될지. 왜냐하면 제가 교사교육을 전공을 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현실 문제를 등한시하고 이론만 판다는 건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세상은 언제 우리가 팬데믹 현상이 올 줄 알았나요? 몰랐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스트리밍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스트리밍을 했을 때는 이렇게는 그냥 할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그걸 녹화를 해서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고민해 볼게요. 왜냐하면 열심히 그렇게 되려면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 뭔가 더 서비스를 해야 애들이 이거 저 하나도 만질지 몰라요. 저희 집 아이들이 이거 세팅해주고 저는 그냥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아이들한테도 도움을 좀 더 받아야 되고요. 하여간 그래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질적이고 좋은 방법 등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겠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내년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내년은 생각하지 말고 올해 가는 기간 동안 좀 열심히 자꾸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거나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너무 이렇게 마음을 담아두면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올해 할 수 있는 한까지 최선을 좀 다해보고요. 네. 다해보고 그리고 그게 제가 수업을 하는 동안 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수업 실현 매일매일 해보고 매일매일 잘 됐는지 선생님 발음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눈빛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피드백하는 사람하고는 스터디하지 마세요. 스터디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는 선생님의 수업을 정확하게 안 봤어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선생님의 주제를 생각하고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게 아니에요 랑 똑같아요. 저라면 이 부분에서 어떤 자료를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어떻게 소개하는 게 아이들과 함께 과장되지 않게 문학적 상상력 내에서 과학적 합리성 내에서 예술적 감수성 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를 끊임없이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발문 하나를 생각해내는데 1시간이 걸려도 스스로 하시고 검증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좀 다해서 해놓을게요. 그리고 참 그렇구나. 아침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군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침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왜냐하면 직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뭔가 바쁜 일들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군요.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어떻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집 아이들 3명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민경 선생님, 대구에 계실 거군요. 좋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꼭, 종착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꼭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혼자서 더, 조금 고민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상황에서 스터디는 사실은 스터디를 구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만났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스스로 생각하는 게 우선이고요. 본인이 잘 아는 분들이랑 사실 아는 분들이랑 하다가도 의상하고 막 안 보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엄청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막 스터디를 하지 마시고요. 조금 저도 하나 이렇게 좀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 보시고 어떻게 하시라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을 하신 거를 뭐 때에 따라서는 공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함께 저 강의를 제작해 주시라고 참여해 주셨던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좀 한번 부탁을 좀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좀 해서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류미영 TV 채널에 5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 옆에서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이랑 만들어 놓은 영상 5개가 있어요. 적어도 그거는 정말 달쿠달토로 보셔야 돼요. 적어도 5개. 몇 개 있다고요? 5개. 작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셔야 돼요.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그 전에 5개. 꼭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거 아마 제가 그 재생 목록으로 해놨을 거거든요.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그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 3, 4분, 4분, 5분이 주제 하나를 받아서 수업의 과정에서 토론한 것을 가지고 발문을 만들고 발문 중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일부러 저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녹화를 해준 걸 가지고 또 평가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거라서 꼭 왜 이 발문일까? 이때 이 발문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왜 하필이면 이런 자료일까? 왜 이렇게 했을까? 놀이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뭘 여기서는 개입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일일이. 아마 그거 개간이 많이 또 카페에 있든가 그럴 겁니다. 만약에 없으면 그냥 보시고 받아 적기라도 해서 일일이 분석하셔야 돼요. 일일이 분석. 하나하나 분석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그렇게 분석하셔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살이 됩니다. 네, 맞아요. 마니또 카페에 있었군요. 그러면 아마 마니또 카페에 가시면 거기 그 발문이나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눈 훑듯이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왜 이 발문이 들어갔을까? 왜 이 자료일까? 놀이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했었을까?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이걸 외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외우면. 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지금 이 영상에는 노량진 학원가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수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계자분들, 뭐 당사자분들, 뭐 이렇게 들어와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도 제가 들어오실 거라는 가정하에 일부러 이거로 올렸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아니면 학원 쪽에서 행정가로 일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참고해서 안내를 해주시고 교육을 해주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게 교사 개개인에게도 잘못하시는 거고 사회에도 잘못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유튜브 채널이 갖고 있는 한계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게 뭐 하는 곳인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앞으로는 이걸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 내일부터 미리 알림을 좀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좀 할 테니까 하겠고요. 주변에 혹시 같은 고민들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셔서 시간대에 보시고, 만약에 그 시간대 안 되시면 제가 그거 일단 나중에는 내릴 건데 당분간은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얘기한 것도 당분간은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하고 어쨌든 제가 만능은 아닙니다. 저는 만능이란 말 싫어해요. 그리고 저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월드컵 하던 해에 제가 석사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학위를 마무리를 못 져서 결국엔 학위 마무리지로 제가 온 건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아주 많은 부분 노량진 학원가에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높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관점과 제 철학과 제 기준에 비추어서 선생님들을 가르쳐 왔고 그 가르쳐 드렸던 거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안에 대해서 쉽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고 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전문 방송쟁이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쟁이라고 하는 건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방송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꼭 하세요. 마니또 카페 우선 이해자료, 그러니까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 그 다음에 마니또 카페 가서 계획안 보시고 그 계획안에 비춰서 여기 류민영 TV에 있는 5개의 활동 보시고, 네, 그렇게 해두시고 시간 내어서 되도록이면 제가 한국 시간 화요일부터 어떻게든 시간 맞춰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도움이 되시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제가 살아가는 것의 가치와 의의를 느끼고 감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